이호섭은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그의 생활 습관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작은 시골집 마당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향하는 길, 호섭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작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성스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호섭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안채에서 민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의 부름에 호섭은 손을 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시골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호섭과 혜진은 특별한 대화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말을 대신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호섭 부부를 그저 소박하게 농사짓는 노부부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호섭은 젊은 시절부터 알뜰히 모아 마을 곳곳에 농지와 건물 몇 채를 소유한 땅 부자였죠. 다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기보다 검소하게 살아가는 걸 선호했습니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보, 오늘 경운기 좀 고쳐야겠어. 호섭이 말했어요.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 전화 왔었어요. 우리 아들이. 혜진의 말에 호섭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는 바쁜 직장 생활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들 내외가 해외 출장을 간대. 일주일 동안 손녀 봐줄 수 있냐고. 호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살 손녀 수아는 호섭과 혜진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보물이었으니까요. 손녀 얼굴을 볼 생각에 호섭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언제 가야 하나? 내일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올라갈게. 당신은 농사일 마무리하고 모레쯤 오면 되겠네.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농사일을 놓고 가는 게 내키지 않았겠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섭은 혜진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혜진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혜진은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 수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아들 내외는 출장 준비로 바빴지만 혜진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부터 수아의 학교 시간까지 혜진은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들 내외가 출발하고 혜진과 수아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손녀에게 시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오후 혜진은 수아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동네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낯선 서울 동네였지만 아들이 설명해준 대로 찾아가면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기 마트가 있어요. 과자 사러 가요. 수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작은 동네 마트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아의 손을 잡고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과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신이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골랐죠. 할머니, 이거랑 이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 음료수도요. 혜진은 손녀가 고른 과자들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늘 입던 옷차림과 오래된 가방을 맨 혜진의 모습은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촌스러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려던 혜진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아들 집에 두고 온 것이 분명했죠. 저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금방 가서 가져올게요.
혜진이 정중히 말했지만 마트 주인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돈도 없이 뭐하러 물건을 고르세요? 우리 장사하는데 방해되잖아요. 마트 주인의 말투는 냉정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저런 시골 옷차림에 돈도 없이 이 할머니 아이 데리고 와서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것 아냐? 요즘 그런 사기꾼 많다던데.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혜진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수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에 불안해하며 손을 꼭 잡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수아의 손을 잡고 마트를 나왔어요. 수아는 갑자기 과자를 못 사게 되어 실망했지만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아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할머니, 괜찮아요. 내일 사면 돼요. 어린 수아의 위로에 혜진은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호섭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호섭은 손녀 수아를 만날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호섭은 작은 선물 가게에 들러 수아가 좋아할 만한 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호섭은 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죠. 언제나 밝고 활기찬 아내가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섭이 물어보기도 전에 수아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반겼어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정말 좋아요. 호섭은 수아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에 잠시 혜진의 이상한 기색은 잊혀졌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이 준비한 맛있는 시골 음식에 수아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같이 공원에 가요. 할머니랑 어제 마트 가려다가 못 갔어요. 수아의 말에 호섭은 혜진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얼른 고개를 돌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호섭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었음을 느꼈지만 수아 앞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호섭과 혜진, 수아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였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저기에요. 어제 갔던 마트. 수아의 말에 호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동네 마트가 보였죠. 혜진의 발걸음이 주춤하는 것을 느낀 호섭은 더욱 의아해졌어요. 수아야, 다른 곳으로 가자. 저 마트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혜진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마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먹고 싶었던 과자 있잖아요. 그거 못 먹어서 속상했어요. 수아의 말에 호섭은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죠. 호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왜 마트에 가기 싫어하는 거야?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아들 집에 두고 온 것, 마트 주인이 자신을 모욕한 것, 수아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던 것까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호섭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아가 원하던 과자도 못 샀단 말이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섭은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수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 마트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수아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호섭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는 마트를 한 번 더 돌아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호섭은 아들 집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혜진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작은 일인데. 호섭은 담배를 꾹 눌러 끄며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을 모욕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이튿날 아침 호섭은 일찍 일어나 아들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제 본 마트 주변을 특히 유심히 살폈어요. 마트 맞은편에는 비어있는 상가 건물이 있었죠. 호섭은 건물 외관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나 이호섭인데. 그래, 오랜만이지. 서울에 왔는데 혹시 시간 있나? 상담 좀 받고 싶어서. 호섭은 오랜 지인인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혜진과 수아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마당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먹어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호섭은 생각에서 깨어났죠. 아침 식사 후 호섭은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서 김 사장을 만나 무언가를 진지하게 상담했어요. 두 사람은 마트 맞은편 빈 상가를 둘러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이 위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네, 이호섭님.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학교도 있어서 입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이유가? 호섭은 미소만 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만 했죠. 상담을 마친 후 호섭은 몇 군데 더 발품을 팔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부터 물품 공급 업체까지. 그는 서둘러 모든 준비를 해나갔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호섭은 혜진에게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혜진이었지만 호섭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이내 수긍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지.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게 둘 수 없어. 호섭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호섭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절차를 문의했어요. 시골에 있는 땅 일부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죠.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호섭과 혜진은 아들에게 잠시 서울에 더 머물러도 괜찮은지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아버지. 얼마든지 계세요. 수아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 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아했지만 수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동의했죠. 호섭은 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일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마트 맞은편 상가 건물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섭은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인테리어는 최신식으로 넓고 깨끗한 공간이 만들어져 갔죠. 동네 주민들은 무슨 가게가 생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기 뭐 생긴대요? 새 슈퍼마켓이라던데 큰 체인점인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마트 주인도 맞은편 공사 현장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는 경쟁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호섭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수아에게 물었어요. 수아야, 할아버지가 슈퍼마켓을 연다면 어떨 것 같니?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요? 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 슈퍼마켓의 오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호섭은 가게 이름을 정다운 마트로 정했어요. 간판에는
정직한 마음과 정겨운 인심을 팝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넓고 밝은 실내, 정돈된 진열대, 다양한 상품들. 동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개업 전날 밤, 호섭은 혜진과 함께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호섭은 직원들도 정성껏 선발했죠. 친절함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모든 직원에게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문을 여는군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 혜진이 자존심을 되찾아줄 시간이야. 호섭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다운 마트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호섭은 입구에서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개업 기념으로 모든 상품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홍보 문구에 동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호섭은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에게는 특별히 더 공손했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길 건너편 낡은 마트의 주인은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정다운 마트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지켜보았어요. 개업 첫날부터 호섭의 마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상품의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호섭이 직접 나서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이 과일 정말 신선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진작에 이런 가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동네 주민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섭의 마트가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건너편 마트의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호섭의 마트를 찾았습니다. 호섭은 손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마트 정말 멋져요. 학교 친구들도 다 알아요. 수아의 말에 호섭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마트 안을 뛰어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 코너로 향했어요. 수아야, 내가 좋아하는 과자 골라봐. 할아버지가 사줄게. 호섭의 말에 수아는 두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났습니다. 과자를 고르는 수아를 바라보며 호섭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는 문득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죠. 건너편 마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그곳은 이제 한산했어요. 호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었죠. 그는 다시 마트 안으로 시선을 돌려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호섭의 따뜻한 말에 더욱 활기차게 일했어요. 정다운 마트는 단순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정직함과 따뜻함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개업 한 달이 지나자 정다운 마트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호섭의 정직한 경영 방식과 따뜻한 인심이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죠.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는 호섭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건너편 마트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손님들이 거의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손님이 왔어요. 주말에 마트를 방문한 수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호섭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수아 덕분이지. 혜진은 계산대 뒤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그녀도 이제는 마트 일에 능숙해졌죠.
특히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트의 또 다른 명물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마트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마트 주인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오? 그가 호섭을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호섭은 침착하게 응대하려 했지만 마트 주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겨우 한 달 만에 우리 단골들을 다 빼앗아갔잖아.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오? 호섭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마트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원래 당신 가게 단골이었지만 여기가 더 좋아서 온 거예요. 물건도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다른 손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아요. 당신 가게는 항상 불친절했잖아요. 물건 품질도 좋지 않고 가격은 비싸고 또 다른 노인 손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저번에 당신 가게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샀다가 배탈이 난 적도 있어. 여기처럼 정직하게 장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손님들의 연이은 발언에 마트 주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보고 감동했어요. 정다운 마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호섭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일부러 건너편 마트를 망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하려 했을 뿐이었죠. 마트 주인은 점점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성찰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나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호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손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죠. 마트 주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마트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마트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호섭은 손님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친절한 마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건너편 마트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팻말이 붙었고 마트 주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정다운 마트가 있어 오히려 편리해졌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졌어요. 물건도 신선하고 가격도 착하니 이제 멀리 대형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죠. 주민들의 칭찬에 호섭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에 정다운 마트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섭과 혜진은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나눴어요. 우리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정착하려고 해. 호섭이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마트도 생겼으니 서울에서 살면서 수아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일도 혼자 하기엔 벅차. 내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호섭이 덧붙였어요.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의 단단한 결심을 보고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까이 살게 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 뛰어다녔어요. 야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매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호섭과 혜진은 5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사일은 마을 이웃에게 맡기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호섭은 마음 한편으로 시골 생활이 그리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어요. 함께라면 어디든 적응할 수 있을 거야. 호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호섭과 혜진은 시골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부모님을 위해 마트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주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한 호섭과 혜진은 매일 아침 함께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살게 될 줄이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와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호섭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다운 마트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호섭은 마트 한쪽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이웃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동네 노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혜진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일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호섭은 아내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사랑방은 금세 인기 공간이 되었고, 마트는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닌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수아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마트에 들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왔어요. 그녀는 손님들에게 과자를 추천하거나 작은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일을 즐겼습니다. 호섭은 손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마트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수아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수아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진정한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직함과 친절함을 파는 거란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반짝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다운 마트는 동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처럼 아이들이 학교 후 들르는 곳이 되었고, 주부들은 장을 보며 이웃과 소식을 나누는 곳이었죠. 노인들은 사랑방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마트 자리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작은 베이커리였습니다. 빵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호섭은 그 베이커리 주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 사장님, 베이커리 열기 전에 주변 상인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젊은 베이커리 주인의 인사에 호섭은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서로 돕고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호섭은 마트 한편에 베이커리 제품을 진열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베이커리 주인은 호섭의 마트에서 빵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었어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한편 혜진은 마트 일을 하면서도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골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서울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책을 정말 좋아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주민들의 감사 인사에 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했죠. 호섭과 혜진은 저녁이면 마트 앞 작은 벤치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수아도 함께했어요. 세 사람은 마트 앞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그날 마트에서 당했던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혜진의 말에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야.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 정다운 마트 앞 작은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호섭과 혜진이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작은 동네 축제가 열렸어요. 마트 앞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렸고 테이블마다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호섭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제 정다운 마트는 단순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이랑 사모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주민회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과찬이십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호섭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축제는 온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트 앞에서 놀이를 즐겼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호섭은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이토록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생각지 못했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마트 앞 광장에 모여 작은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준비한 합창, 어르신들의 민요, 그리고 수아의 바이올린 연주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호섭은 모두 앞에 서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저희 부부는 그저 손녀를 돌보기 위해 서울에 왔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섭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정다운 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과 정겨운 인심을 나누는 곳이죠.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남편 곁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수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죠.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호섭과 혜진, 수아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어요. 호섭은 손녀에게 과자 봉지를 건넸죠. 수아야, 이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혜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 뒤로 정직한 마음과 정겨운 인심을 팝니다라고 적힌 간판이 밤바람에 반짝였어요. 호섭은 문득 시골 생활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라고 느꼈습니다. 손녀 곁에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땅 부자가 아니라 정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세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호섭은 손녀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들과 함께 벤치에 앉기 시작했어요. 작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퍼졌죠. 정다운 마트는 그렇게 마을의 심장이 되어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으로 호섭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복수였어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복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낸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호섭은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상처가 없었어요. 오직 감사와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